네, 이번 6번째 시간에는 선형 분류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두 개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볼 겁니다. 하나는 펄셉트론 알고리즘이고요. 두 번째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건데 각각의 방법이 이제 어떤 식으로 분류라는 문제를 대응을 하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펄셉트론 알고리즘에 대한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동일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했더니 생겼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대응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원래 여기 안에 있는 이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하고서 그거의 부호만 가지고 분류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함수를 하나 거쳐서 출력을 내는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출력을 거치는 함수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약간 맥락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면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여기 여러분들 요렇게 꺽쇠로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요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값인데 어떤 값들로 이루어진 그 집합인데 이렇게 바운드가 되어 있는 집합이죠. 닫혀 있는 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0부터 1 사이에 0이랑 1을 포함하는 그런 실수 값들. 그렇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펑션은 실수,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는 실수잖아요.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은 실수 값이 들어와서 출력으로 나오는 값이 뭐다?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 또는 뭐 조금 뭐 경우에 따라 다를 텐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냥 여기 안에 들어있는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액티베이션 펑션의 하나를 거쳐서 우리가 원래 여기 안에 있는 값은 그냥 실수 값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리그레션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아주 바운드가 되어 있지 않은 무한대의 범위를 갖는 그런 값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한번 바운드를 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함수로 바운드를 해서 0 또는 1 사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범위로 우리가 바운드를 시키는 거죠. 액티베이션이라는 이름도 결국에는 0에서 1 사이라는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잖아요. 마치 0부터 100% 사이 그 사이 중에 어딘가의 값을 갖는 함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액티베이션이라는 함수를 쓴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 넌 리니어 하더라도 디시전 바운더리는 디시전 서피스는 항상 리니어하죠. 왜냐하면은 함수가 뭐든 상관없이 뭐 디시전 서피스 자체는 어떤 함수의 결과로 나온 게 일정한 부분이 바운더리가 되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것도 사실은 컨스턴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요런 바운더리가 어떤 식의 모양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어쨌든 넌리니어한 함수를 거치더라도 바운더리는 리니어하다. 그래서 처음으로 보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펄셉트론 알고리즘이 들어갈 건데 펄셉트론 알고리즘은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냐면요. 요런 액티베이션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값을 지금 A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값이 뭐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갖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출력 값이 그냥 바운드가 되어 있지 않았죠. 판단 자체는 부호를 가지고 했지만 값 자체는 그냥 무한대까지 퍼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값을 딱 두 가지 종류로 한정을 시켰어요. 제일 간단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W 트랜스포즈 X를 한 값을 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우리의 함수 값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딱 두 가지 값을 가질 거고 이제 1이 나오는 경우에는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에는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한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약속하기 나름인데 여기서는 앞으로 나타나는 그런 유도 과정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거고요. 그러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코스트를 정의를 해야 되고 그 코스트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에타만큼의 스텝을 갖는 걸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그런 알고리즘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코스트부터 보면 되겠죠.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코스트예요.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코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미스 클래시파이드 패턴, 그러니까 오분류된 샘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분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양수일 때 t도 양수죠. 우리가 양수인 경우는 t가 플러스 1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요 타겟 밸류가 마이너스 1이죠. 음수가 나와야 되죠. 요게 잘 분류가 된 경우였어요. 근데 얘네 둘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기 요쪽이 예측 값이죠. 요쪽이 참값이죠. 근데 잘못 분류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0보다 큰데 t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얘가 0보다 작은데 t가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부호가 달라져요. 우리의 예측 값이랑 참값이랑 부호가 달라지는 일이 생기는 게 언제냐? 잘못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 요 값이랑 요 값을 곱한 다음에 걔네들의 부호를 보고 얘랑 얘를 곱해서 음수가 나온 애들을 모아주세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미스 클래시파이드 패턴의 집합 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의 코스트 펑션은 이 미스 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에서만 정의가 된 거예요. 패턴에서만 정의가 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 샘플에 대해서 요 코스트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 분류된 샘플에 대해서만 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분류된 애들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얘는 항상 음수가 나오죠. 그쵸? 왜냐하면 정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항상 음수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썸메이션 안에 들어가는 건 음수만 들어갈 거고 그거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미스 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이 없으면 0이 나올 거예요. 그쵸? 0이 나올 거고 미스 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이 있으면 그 샘플들만 모아서 얘네들만 계산을 할 거예요. 양수들만 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요. 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정의를 한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뭘 하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할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전체 샘플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적용을 하면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였고, 전체 샘플이 아니라 랜덤으로 한 개만 뽑아서 적용을 하는 경우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정의를 한 요거에 대해서 요거 파라미터 W에 대해서 미분을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은 간단하죠. 요게 나와요. 요거 부호까지 바뀌어서. 그쵸? 요거였죠. 그러니까 결국 오분류된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샘플 하나만 뽑아서 요거 인풋 값이죠. 인풋 값. 그거에다가 타겟 밸류 곱해서 요거 러닝 스텝만 곱한 다음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면 돼요. 간단하지 않나요? 이게 요 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요 다음 그림만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 그림에 결국 그 앞에 있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바운더리가 여기에 존재를 하고 우리의 파라미터 W가 요 방향이에요. 우리 얘기했었죠. 바운더리의 수직한 벡터가 W 벡터였죠. 그리고 요쪽
바운더리에 대해서 이 W 방향으로 우리가 빨간색 샘플이 존재를 해야 되고 이쪽 방향으로 파란색 샘플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미스 클래시파이드 된 샘플들이 네 개가 있네요. 자기가 있어야 할 때가 아니라 다른 동네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랜덤으로 골랐어요. 얘가 뽑혔다고 합시다. 얘가 뽑혔으면은 요 벡터가 결국 뭐예요? 뭐 어떤 미스 클래시파이드 된 샘플 하나죠. 요거죠. 그거를 우리 파라미터 W에다가 에타벨을 해서 곱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겟 밸류가 플러스 1이니까요.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플러스 1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 원래 파라미터 W에다가 우리 미스 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에다가 러닝 레이트랑 타겟 밸류 곱해서 더했더니 요게 돼요. 요게 뭐예요? 우리의 새로운 W 벡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새로운 W, 방금 전에 구한 이 새로운 W가 여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운더리 정의돼 있죠. 미스 클래시파이드 된 패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뭐 여기도 엄청 많이 있네요 아직. 그 중에 또 하나가 뽑혔어요. 얘가 또 이제 새로운 XN이 되죠. 그러면은 그 XN TN 해서 요거 더하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여기가 새로운 W 벡터가 되죠. 그럼 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돼요. 여기 새로운 W에 대해서 그러면은 또 잘못된 애들이 어디 있어요? 얘랑 얘가 있네요. 그 중에 얘가 뽑혔다고 해봐요. 랜덤으로 계속 뽑는 거예요. 미스 클래시파이드 된 샘플들을 뽑고 골라내고 그 중에 하나만 랜덤으로 뽑아서 또 여기에다가 얘를 또 적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또 벡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파라미터에서 이렇게 냈더니 이제 조금 줄었죠. 잘못 클래시파이드 된 애가 얘 하나 있네요. 그쵸? 그럼 또 얘에 대해서 또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여기 요 바운더리, 요 W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잘못 클래시파이드 된 샘플들 가지고 W 벡터를 계속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계속 더해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틀어서 한 다음에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빨간색 샘플들이 여기 모여 있고 반대편에 이쪽에 샘플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W 벡터가 이쪽 방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스 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이 없을 뿐더러 만약에 더해지더라도 뭐 요런 벡터들 그 전에 벡터들이 더해지는 게 아니면은 파란색이더라도 요거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가죠. 얘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얼라인이 된다는 거죠. 내 이 수직한 이 W 벡터랑 그 중심으로부터 이제 각각의 패턴, 각각의 샘플들로의 방향이 얼라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W가 많이 안 바뀌어요. 방향이 크게 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주 잘못돼 있을 때는 계속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잘못된 샘플들 방향으로 이제 얼라인을 하다가 이제 학습이 끝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퍼셉트론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저번에 봤던 그 처음 예제가 됐던 리스트 스퀘어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죠. 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어땠어요? 요걸로 바운드가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얘는 아니었죠. 얘를 그대로 썼죠. 그러다 보니까 함수의 결과값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가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얘의 에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저쪽 에러를 줄여야 돼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근데 그럼에도가 아니라 퍼셉트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동네나 여기 있는 동네나 뭐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바운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러의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요쪽이나 요쪽이나
크기가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누가 엄청 크게 작용하고 조금 작용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얘 때문에 쏠리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셉트론 알고리즘이 딱 이렇게 매끈하게 이쪽으로 바운더리가 정해졌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보세요. 여기 우리의 프리딕션이랑 창값을 가지고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을 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은 두 개를 곱해서 부호를 찾은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의 샘플을 랜덤으로 뽑아놓고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해서 파라미터 W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퍼셉트론 알고리즘, 바로 요 앞에 있는 이 그림을 요 코드로 돌린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앞에서처럼 어떤 함수를 하나 거치는데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요거는 약간 확률이라는 거를 조금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요거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우리가 어떤 함수로 모델을 한다라고 했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딱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여기 일단 리니어 모델, 여기 인풋에 대해서 웨이트 W를 거쳐서 나온 거에다가 어떤 함수를 하나 거쳐요. 뭐 일종의 액티베이션 펑션처럼도 역할을 하지만 요거를 뭘 모델을 삼냐면요. 어떤 샘플 X가 클래스 C1에 속할 확률이라고 모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고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어떤 함수를 고르냐면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함수를 들고 와요. 얘는 여기, 그러니까 요게 결국 이게 되겠죠. 요 입력이 들어와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했을 때 그 값을 보고 얘가 딱 0일 때는 0.5를 지나고 이제 0보다 커지면은 점점 1에 수렴을 하고 이제 음수로 저쪽 방향으로 가면은 점점 0에 수렴을 하는 일종의 액티베이션 펑션일 수도 있고 어떤 함수를 모델링하는 거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뭔가 되게 작은 값일 때는 0이다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딱 0일 때는 가운데 오고 이제 좌우 대칭으로 0보다 커지면은 점점 1로 수렴을 하는 그런 함수를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의된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펑션에다가 요 앞서 계산을 하고 있는 이 리니어 모델을 요 함수를 거쳐서 이렇게 출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출력에 대한 이제 물리적인 의미로 이렇게 C1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로지스틱 펑션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펑션에 대한 리그레션이어서 우리가 이름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지만 다루는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리그레션이 아니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요거 미분을 했을 때 요런 형태의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코스트를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겠죠. 비슷한 흐름으로 갈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나 봅시다. 우리가 요거였죠. 그리고 C1에 속할 때 우리가 타겟 밸류로 1을 줘요. 그리고 C2에 속할 확률은 1에서 얘를 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C2에 속할 때는 타겟 밸류로 우리가 0을 준다고 약속을 합시다. 약속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 셋이 있고 타겟 밸류들이 있을 때 우리가 코스트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likelihood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likelihood라고 해서
주어진 파라미터에 대해서 실제 샘플들이 관측이 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샘플들 관측이 될 법한가, 얼마나 주어진 데이터들이 일어날 법하냐, 그렇게 정의된 함수를, 확률로 정의가 되는 함수를 우리가 likelihood라고 하거든요. likelihood라는 뜻이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뭐뭐 할 법하냐. 요것도 조금 얘기할 게 많은 주제이긴 한데 일단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게 정의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tn이 1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튀어나오고, 만약에 얘가 0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C2에 속할 확률이 튀어나오게 되는 꼴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정의된 것 같지만 사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위에 들어가는 게 0 또는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yn이 요 부분이고 1-yn이 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요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요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부 다 곱하는 거니까 전체 샘플이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파라미터 W에 대해서 이 주어진 파라미터 W가 있을 때 전체 샘플들이 관측이 될 확률이 얼마냐를 계산을 하는 likelihood 펑션이고요. 요 likelihood 펑션에다가 요거는 클수록 좋은 값이에요. 그쵸? 주어진 파라미터 하에서 데이터가 관측이 될 확률이 더 크다는 말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요거는 작을수록 좋은 값이 되죠. 우리가 보통 이거를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을수록 좋은 값. 모델이 더 잘 맞을수록 작아지는 값이에요. 그리고 요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를 준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뭐 엔트로피가 뭐고 정보량이 뭐고 크로스 엔트로피가 뭐고 이게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게 뭔지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정의를 했고, 그거를 우리가 코스트로 삼아서 얘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요 꼴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요 꼴. 지금 tn 로그 yn 1-tn 로그 1-yn 요 모양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코스트를 정의를 하고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간단하죠.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적용을 하면 되죠.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라기보다는 비교를 할 만한 게, 우리가 퍼셉트론 알고리즘에서는 이게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요거였어요. 우리 원래 그냥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에 한해서 요 인풋 값을 그냥 그대로 그냥 타겟 밸류 1이나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그냥 바로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요게 y랑 t를 비교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예측이랑 참을 비교를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한 다음에 요 샘플 xn을 곱해서 나오는 게 그레디언트라는 거.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주세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났나? 요 부분이 요렇게 조금 더 발전이 됐습니다. 요게 우리가 yn이라는 게 그 로지스틱 함수를 거치다 보니까 0에서 1 사이의 어떤 확률값이 되었고, tn도 우리가 지금 정의를 하기를 0 또는 1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 사이의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 xn에다가 곱하는 웨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웨이트가 될 거고,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작은 웨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도록 할 거예요. YN이랑 TN을 유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그레디언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지스틱 펑션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우리가 확률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런 식의 정의가 됐습니다. 퍼셉트론 알고리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퍼셉트론 알고리즘에서는 그냥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패턴 하나만 들고 와가지고 샘플 하나 들고 와가지고 부호만 그때그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부호만 곱해주고 웨이트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바로 더해주는 거였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런 점이 달라진다는 게 조금 차이점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도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로 그거예요. 컨트리뷰션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레디언트가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계산을 했는데 에러를 가지고 웨이트, 일종의 기여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뭐랑 뭐 사이의 에러? 실제 타겟 밸류랑 우리의 프리딕션이랑 두 개 사이의 차이를 비교를 해서 데이터 포인트를 얼마만큼 반영할 건지, 제일 크면 1만큼 반영할 거고 작으면 0만큼 반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한다. 그래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는데,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결정할 때 이런 에러를 비교를 한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조금 또 재밌는 점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했던 거 한번 보세요. 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코스트를 SSE로 정의를 했을 때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동일한 폼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랬었죠.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지고 동일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안 됐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어떤 의미에서 동치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그렇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방법이 뭐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취했던 게 뭐였어요? 요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시그모이드의 함수에 넣어준 다음에 요렇게 해서 정의를 한 출력에 대해서 정의를 한 코스트가 있었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정의를 한 코스트. 그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했더니 리니어 리그레션의 서브 오브 스퀘어 에러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동일해지더라. 그쵸?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똑같은 애를 찾고 싶다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똑같은 샘플을 가지고 적용을 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가 없죠. 얘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어떤 문제도 찾아볼 수 없죠.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스텝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정의를 한 코스트가 잘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요 코드도 여러분들 여기 동일하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를 제가 따로 정의를 하나를 했고, 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림 그리기용이에요. 이게 그 전체 영역에서 바운더리나 영역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핵심이겠네요. 여기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고 각각의 스텝에서의 코스트를 계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맞춰서 여기 전체에 대해서 이거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또 이제 여기에 그림 그리기용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지막 최종 결과를 플롯을 해서 마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수업을 보면은
처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봐서 이제 좀 기초를 다졌고 조금 더 많이 다루게 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리그레션이랑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지, 달라야 하는 이유는 뭔지를 보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에 맞게 좀 설계가 된 퍼셉트론 알고리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알고리즘을 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게 좀 확률이나 머신러닝에 있어서 좀 중요한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1시간을 할애를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까지 해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